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조선 후 사회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다양한 조선의 변화한 모습을 공부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선조 임금 때 일어난 임진왜란, 인조 임금 때 일어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 사건들을 보고 양난이라고 합니다. 외란과 호란, 양난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게 됩니다. 화면 가운데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 중심의 사회가 흘러갔다면은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학문, 실학이란 것이 이 땅에서 연구가 됩니다. 조선 전기에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신분 제도가 지켜지고 양반의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신분 제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중인들이 양반이 되기도 하고 양반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양반들은 상민, 즉 평범한 백성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서민들의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 조선 전기에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농사가 가장 중요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상업이 발전하고 수공업,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이런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모습은 차이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리학. 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리 배운 성리학.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 바로 이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은 머릿속으로만 예절이 어떻니, 어떻게 살면 사람답게 살까, 머릿속으로 연구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배불리 먹고 튼튼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특히 머릿속으로만 학문을 연구하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는 거고, 곧 이윽고 일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도 조선은 힘없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머리로 공부하는 성리학은 이제 그만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 그러면서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학문, 실학이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실학자, 많은 실학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4명, 그리고 이 4명이 쓴 책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목민심서라는 책을 남깁니다. 목민심서.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백성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지방의 관리들이 익혀야 될 내용들입니다. 연암 박지원. 박지원은 청나라를 여행하고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이 열하일기. 박제가 북학의, 북학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의 학문, 북쪽에서 들어오는 학문을 뜻합니다. 북학의를 통해 가지고 실학을 연구하자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우리의 학문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의 것을 연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전국의 무덤이란 무덤을 다 찾아다니면서 비석을 연구하고 우리의 글자를 연구해서 자신의 독특한 글씨체, 추사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학문들이 있지만 실학이라 하면은 장사를 통해 부자가 되자. 학문이란 것은 실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땅, 우리의 지리를 공부하자. 뭐 이런 식의 학문이 바로 실학인 것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가장 큰 변화, 바로 모내기법입니다.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는 이런 방식에서 이제 못자리를 만들어서 어린 벼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논으로 옮겨 심게 되니까 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이것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게 되는 거죠. 자,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 때문에 조선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는 그 원인도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조선 후기 모내기법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논에서 모내기법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쌀, 집에 놔두면 쌀이 재산이 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야. 시장에 나와서 팔다 보니까 이제 화폐란 것이 있으면 더욱 편리하겠죠. 그래서 숙종 시대에 상평 통보를 만들게 되고 정조 임금님은 시장의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하게끔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신의 통공을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시장의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아주 큰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물건을 배달해주는 보부상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통, 상품의 흐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쌓여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끌벅적하게 홍보를 하는 남사당놀이, 풍물놀이, 판소리, 탈춤 이러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단원 김홍도라는 화가도 등장하게 되고요. 이 그림 그리는 것이 발달하니까 나는 여자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남자와 여자의 데이트하는 장면 그려야지 하면서 회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이라는 그림도 탄생하게 됩니다. 단원 김홍도는 서민들이 생활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남겼고요. 씨름이나 단호 그리고 서당 이런 그림을 남기고 회원 신윤복은 여자 그림 미인도라든가 월하정인 이런 그림 그리고 겸재정선 같으면은 실제 우리의 산과 강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리자 하면서 진경, 진짜 경치, 진경, 산수, 산과 물, 진경산수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큰 사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에 나라의 군인들만 싸운 거 아니죠. 자, 상민신분, 평민신분 그리고 중인들이 전쟁에 참가해서 큰 공을 세워서 양반의 벼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돈을 내고 양반의 신분을 사는 사람도 생기고요. 반대로 원래는 양반이었지만은 집이 점점 가난해서 아주 가난한 양반들이 평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도 등장하게 되고요. 정조 임금님은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을 해방시키며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정식 부인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즉 후처라고 합니다. 홍길동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 양반들의
후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서자라고 합니다. 이 서자들도 정조 임금 때가 되면은 이제 관청에 진출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조선의 신분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조선의 이런 신분제도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변화한 모습 다시 한눈에 정리할게요. 모내기법, 그리고 실학의 발전, 상업이 발달해 국제무역을 하는 거상이 등장하게 되고요. 상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상평통보가 등장하고 정조 임금님의 금난정권 폐지, 신해통공,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김홍도라는 화가, 그리고 우리의 경치를 보고 그리자는 겸재정선, 진경산수와, 그리고 서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조선 전기와는 다른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